네 혼자니? 그래. 물건은? 돈은? 물건을 봐야 돈을 주지. 이 뭐 이래? 네 마이소 거래 처음 하니? 링크 누르고 마음에 들면 결제하라. 마이소호? 야, 이거를 사진 찍고 링크만 보내면 끝이네. 니 개편한 걸 두고 왜 여기서 보자 했니? 니도 마이소로 어떻게 파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니? 따라하라. 사진 찍고 링크 보내면 끝. 이게 마이소호야. 찍고 팔고 마이소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광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까지만 저 혼자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제 파트너인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 특히 김창룡묘, 그리고 그 김창룡묘를 이장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시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박해룡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2010년도에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2013년도서부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서부터 지부장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2년차 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했는데 그 정관사 뭐 있죠? 데어데스, 예. 댐덴, 예. 디데 데어디. 예. 그걸 못 외워가지고요. 예. 제가 과목을 바꿨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글쎄, 어려운 것은 아니고 쓸데리 없는 거 아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배우신 것 같아서 예. 안타깝습니다. 독일어 교육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우리 또 한 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대전지부 이순옥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활동하기는 연구소 회원가입은 2004년부터고요. 2011년부터 16년까지 대전 지부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지부가 전국에 한 30개가 넘는데 그 여성 지부장님은 거의 최초 아니셨나요? 전에 한 분 계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래도 우리 대전 지부가 전국에 30여 개 지부 중에서 가장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지부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시죠, 박병희 지부장님. 네. 예, 맹렬하게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1995년에 이렇게 창립을 한 이후로 23년째. 네, 23년이 됐네요. 예,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표 사업? 예, 대표 사업으로. 김창룡 묘 이장 축구 수위를 지금 대전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 오면서 또 평화제왕 군인회 전국에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근자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충남 지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대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 행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묘 이장 운동이요. 예. 2001년부터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17년 그렇죠. 됐네요. 예. 네, 정말 그야말로 대표 사업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또 있으시죠, 성과가? 예. 2009년도에 그 대전의 은평공원이라고 한 곳에 이인구라고 하는 계룡건설 회장의 할아버지. 예. 이돈직이라고 한 분을 가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희우비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또 그걸 9년 만에 그런 희우비를 또 파헤치고. 그 대전 충남의 대표적인 기업이 계룡건설이죠. 거기 회장 하시던 분이 이인구. 그럼 자민련 때 국회의원도 한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할아버지 이돈직이라는 분이 독립운동과 전혀 무관한 분인데. 그렇죠. 그 대전에 있는 은평공원에 마치 독립운동 한 것처럼 비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밝혀내셔가지고 우리 대전지부에서 그 비서를 어떻게 철거했나요? 이렇게 했죠. 자진 철거했나요? 네. 그랬던 것이 있고, 그러면 가짜 독립운동가를 또 한번 저희가 발굴해내서 서울 취소한 게 또 있죠? 2015년도에 또 그 김태원이라고 하는 김태원. 그 가짜 독립운동가를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정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예, 그 후손이 연금도 받고, 예, 그 예. 후손이 광복회 대전 지부장도 꽤 오랫동안 했던 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해왔었는데, 끈질기게 저희들이 또 그러한 것들을 파헤치고 알아보고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네. 서훈을 취소시키는 공식적으로. 예. 일도 했습니다. 그 가짜를 이제 독립운동가로 만든 그 후손. 예. 그래서 그 광복회 대전 지부장까지 한 분도 이제 광복회에서 쫓겨났겠죠. 아, 그럼요. 네. 아주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민간인 학살 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전에도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25 당시 그 최대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남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내 소롱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해 발굴을 본부에서 이렇게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러 시민단체와 이렇게 함께 발굴을 했죠. 예. 같이 함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대전 지부에서 대전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그렇죠. 지자체 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전 지부가 정말 많은 활동들을 23년 동안 해오셨는데 어쨌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사업은 역시 국립묘지에 있는 김창룡묘를 이장하자 이런 운동들을 해오고 계신데 2001년부터 그럼 김창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짝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순혁 선생님, 김창룡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김창룡은 대표적인 친일군인이고요. 또 그런 만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도 그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김창룡은 1916년에 한경남도에서 태어났고요. 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일본 관동군 헌병대 군속으로 들어가고 관동군 헌병교습소에 입소해 교육을 마친 후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합니다. 주로 조선과 중국의 항일 조직을 정탐하는 임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암약하면서 50여 건이 넘는 항일 조직을 적발했고 그 공로로 헌병 5장으로 특진했습니다. 해방 후 소련 군정의 전범으로 체포되어 갖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요. 탈출해 갖고 월남했습니다. 네. 만주군 출신으로 국방경비대 사령부 부관으로 있던 박기병 소위 추천으로 국방경비대 제5연대 사병으로 입대했고요. 만주군 대위 출신 부연대장 김백일이 추천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로 입교하죠. 친일파들이 어떻게 군대 내에서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로 인맥을 구축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김창룡은 보니까는 박정희보다 한 살 많은데요. 예, 그 이후의 활동들은 어떤가요, 박규현 선생님? 반주군 출신 인맥을 구축하면서 군내에 이제 들어가고 단기 교육을 마치고 소위로 인간해서 국방경비대 제1연대 정부 주임 보좌관이 된 김창룡은 일제 경찰과 헌병 출신들로 정부 소대를 편성한 다음에 숙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7연대장 이병주를 검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경비대 내부의 좌익 세력을 숙청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중위로 진급한 김창룡은 정보국에 배속되어 숙군 사업을 주도하고 특히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 박정희 등을 검거하는 공을 세우면서 소령으로 특진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좌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비난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올해가 때 여순 사건 70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네요. 박정희. 네. 예, 박정희를 이제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인 박정희를 이제 검거하는 1등 공신이 되는데, 그러면서 특진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 김창룡이 역사에서 치명적인 그 죄랄까, 악행은 백범 김구 암살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안두희가 이제 암살 범인데 안두희를 은폐하고 또 감형하고 다시 군대에 복귀시킨 자가 김창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창룡과 이 안두희,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린 우리 이승만의 그림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김창룡은 수많은 조작 사건에도 또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책임자입니다. 김종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창룡에 대해서 한국전쟁 시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의 모든 책임은 김창룡에게 있다. 이럴 정도로 김종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필 주장이긴 하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죠. 이자가 이제 6.25가 끝나고 56년에 1월 달에 부하인 허태영에게 암살당하거든요. 암살당하는데 이 암살당했으면 어떻게 보면 천벌이랄까 역사의 죄 심판을 좀 일부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하는데 56년 1월에 사망하는데 그 2월 달에 최초의 국군장으로 치러집니다. 이 김창룡의 장례식을. 좀 대단하죠. 이승만이 김창룡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김창룡이가 그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거 아니죠. 이 당시엔 국립묘지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개인 사설묘지에 이제 안장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래서 안양에 묻혀져 있었죠, 처음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양에 있던 김창룡 묘가 국립묘지로 이장된 것은 김영삼 정권 말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에 그것도 아마 도둑 어쨌든 몰래 국민들 몰래 이렇게 대전 국립묘지로 이렇게 이장이 됐는데요. 네. 그 김창룡이 특히 특무대 후신인 기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8년 2월에 이와 같이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록을 보니 98년 2월이면 김영삼 정부가 이제 마감하고 김대중 정부 출범하기 직전, 아직 취임하기 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 권력의 진공이랄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신경 못 쓰고 있는 그때 김무사가 앞장서가지고 안양에 있었던 사설묘역에 있었던 김창룡 묘를 김무사가 주관해서 대전국립묘지로 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석이 이제 있는데 그 비석을 보니까 물론 이제 56년 2월 당시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그 묘주명은 이승만이가 직접 썼고 그 묘갈명은 이제 대표적인 친사학자인 이병도가 그 비석에다가 묘가를 하거든요. 그런 자가 역사에 오랫동안 묻혀져 있다가 오히려 김영삼 정권 말기에 기무사에 의해서 대전국립묘지에 어떻게 보면 부활하고 환생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범과 관련해서 김창룡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김창룡 묘 이장운동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김창룡 묘가 있는 그 대전 국립묘지에 바로 백범 김 선생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님의 묘가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그 백범의 큰 아들인 우리 김인 선생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곳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백범을 암살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자의 묘소와 그 백범 선생의 어머님과 아들 묘소가 같이 있으면서 좀 우리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더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마다 가서 이장 촉구 집회를 하는데 꼭 거기에 화환이 와 있어요. 조화가 와 있어요. 조화 바구니가. 바로 현직 기무사 사령관이 조화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 6월 6일에도 지부에서 반대운동 하셨지 않습니까? 이장운동을. 그때도 조화가 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기무사령관인 조현천 기무사령관, 현직 기무사령관 명의로 조화가 와 있는 거죠. 근데 올해도 우리가 6월 6일 날 이장운동 할 텐데 현직 기무사령관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구 사령관인데 이석구 사령관이 조화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제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꼭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아주 사진까지 아주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이석구 사령관님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전 지부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운동을 시작한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승영 선생님? 예. 1998년도에 김창룡 묘 이장되고 나서 그때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웠는데 국방부에서는 법률 검토해서 혹시 다시 이장할 수도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고서 그건 그 뒤로 검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까지도 김창룡 묘는 그냥 있는데요. 우리가 2001년도부터 계속 그 시위를 하고 이장을 촉구하는 그런 시민단체들 집회를 열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심지어 2006년도에는 이게 사실 법을 개정하면은 쉬운 일인데 그 국방부에서도 법을
등에 업고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래서 법을 핑계로 대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그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 행위자 김창룡 묘의장 추진 시민연대 네. 이렇게 해서 하나 결성해갖고 더 이제 가열차게 했거든요. 네, 예. 그때 대전 시내 뭐 시민단체도 많이 참석했고 네. 참여하고 예. 개인들도 한 100여 명 네. 이렇게 참여해갖고 네. 그 연대단체 조직해서 그때부터 더 우리 그 집회 시위가 네. 우리 대전지부의 활동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지부가 95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김창룡 이장 운동은 2001년도 그러니까 네. 17년 전부터 네.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네. 이제 이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성과는 없는 것인데 근데 저희 그 어떻게 보면 대전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중에 이장 촉구 집회 참가 안 한 단체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제대로 된 예. 시민단체라면은 예, 예. 대전에 있는 한 번쯤은 우리 촉구 집회에 동참해 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 가게 되면 그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을 성우회라고 하더라고요. 별성자에 버두자 써가지고 성우회 같은 예비역 장성들 모임이 있는데 저희도 다 보셨겠지만 그 성우회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그 왜 쉽게 말하면은 김창룡 장군의 묘를 이장하느냐 이 종북 세력들아 뭐 이런 비난에 현수막 많이 이렇게 붙였는데 대한민국 현역 예비역 장군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현충일날 이렇게 보면 네. 그 뭐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네, 네. 하여튼 또 성우회뿐만이 아니라 네, 네, 성우회뿐만 아니라 네. 또 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경우회, 성우회 네. 그런 분들이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판치면서 네. 참 그 우리 역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끔 막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행가는 저희들 그 행사보다도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저희들 집회를 방해하려고 목적으로 먼저 알박기 하는 것처럼 한 바람에 저희들이 원했던 장소에서 하지도 못하고 건너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이제 극렬하게 좀 반발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최근까지는 좀 조용한가요? 조용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우회라든지 해병 전우회라든지 경우회 이제 전직 경찰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김창룡 묘 이장을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나 정부 지원금도 조금씩 다 받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단체들이 친일파를 옹호하고 나선다는 게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오히려 군인 출신들이 김창룡 묘 이장을 더 주장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정말 어느 나라 군대인지. 글쎄 말이에요. 예, 전에 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에 예비역 그 장군들 상대로 했던 그 일갈이지 않습니까? 똥별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저희도 같은 심정인데요. 근데 이순석 선생님, 김창룡 말고도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실태가 많죠? 예, 많죠.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76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요. 그 중에 일본군 출신이 50명인데 간도 특설대 출신이 네. 많습니다. 네, 그 네. 간도 특설대라는 것이 바로 항일 조직,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하려고 예. 했던 그런 친일파 특수부대죠. 특수부대죠. 예.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 결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그런 사람들도 다수 국립묘지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 10여 명이 넘는 인사가, 뭐, 물론 이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을 다 이장했으면 좋겠으나, 백보 양보해서 친일인명사전이 아닌 정부가 인정한 반민족 행위자들 10여 명만이라도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될 텐데, 그 이장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립묘지 문제를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 국립묘지가 처음에 국군묘지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랬죠. 예. 해방이 되면은 먼저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그런 국립묘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6.25가 지나고, 53년도 종전 휴전협정이 체결되니까, 국군묘지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경주나 대구를 검토했었어요, 이승만이.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다가 동작동 국립묘지에다가 처음에 국군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 안장은 1965년에나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친일파들이 계속 안장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작동 국립묘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동작동 국립묘지가 명당 자리랍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게 형태가 장군 대좌형. 장군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태랍니다. 이 양쪽에 있는 팔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현재는 보니까 장군 묘역들로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친일 전적이 있는 장군들이고 가장 좋은 자리, 대장군 자리엔 바로 박정희와 유경수 묘소가 있는 거예요. 참. 예. 근데 대전 국립묘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똑같더라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네. 누가 있습니까? 최규하가 있습니다. 최규하가. 예. 그래서 이 서울 국립묘지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박정희, 친일 군인인 대전 국립묘지에는 또 역시 친일 행적이 있습니다. 최규하도 역시. 예. 최규하 전 대통령이 가장 좋은 자리에 돼 있고 오히려 그것을 보조하는 자리에 바로 임시정부 또는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자리되어 있으니까 정말 죽어서도 정말 분하실 것 같아요. 여하튼 문제는 국립묘지법입니다. 국립묘지법을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지 되는데 법을 보니까 현재 유족이 동의가 없다면 이장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국립묘지에 친일파뿐만이 아니라 50 인사들, 그렇죠. 예, 5060의 신구무 인사들도 안장이 돼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안현태라든지 유학성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전두환 노태우의 하수인들이 묻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이게 국립묘지법 개정은 2000년도인 16대 국회 김희선 의원이 조조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20대 국회인데 20대 국회 전망이 어떻습니까? 법 개정이 될까요? 박준현 선생님. 20대 국회에는? 글쎄, 뭐, 저희들이 계속 그 국회의원들하고 정치권에 그동안 좀, 요구를 이렇게 해왔는데. 거기가 그 대전 국립묘지가 대전시 무슨 구? 유성구. 유성구 국회의원이 지금 누구시죠? 지금. 조승래? 예, 조승래하고, 저기 뭐요. 이상민. 예, 두 분이.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예, 민주당인데. 예. 좀 두 분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법 개정에? 글쎄, 작년에 좀, 이렇게 좀, 그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됐었는데, 네. 예, 확실하게 지금, 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의 큰 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나요? 아, 예. 그 법률 개정안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자 및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 이렇게 추가하고요. 네. 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가 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장을 국가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좀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국립묘지법 개정이 이제 늦어지면서 오히려 어떤 해프닝이 지난 정권 때 벌어졌냐면 이명박 정권 때인데요. 그 백선엽 대표적인 친일 군인이죠.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가. 그러면서 서울의 국립묘지는 지금 자리가 없거든요. 빈자리가 없어서 10,000원인데 이제 서울의 국립묘지에다가 백선엽이 죽으면 안장할 자리를 해주는 거예요. 국방부가. 시청에 예약 안장. 예약제를 안장 예약을 해주는 해프닝이 있는데 뭐 현 정부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현재 법이 그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전두환 노태우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 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순 선생님.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현실은 그 대전 국립묘지에 국가원수 묘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규하 대통령 묘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외에도 3기가 더 준비돼 있어요. 그럼 곧 죽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겠죠. 노태우 전두환이겠죠. 그러니까 대전 현충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노태우 전두환이 죽으면
최규하 전 대통령 자리 옆에 예. 마련해 놓으려고 지금 터는 다져놨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법 해석의 문제인데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전두환 노태우를 안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국립묘지법을 제대로 개정해서 예. 애초에 원천적으로 안 되게. 이런 자들은 안 되도록 네. 물론 친일파도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런 이 반민족. 그렇죠. 내란 외환 반민족. 내란 범죄 아닙니까? 네. 내란 수괴들인데 이런 자들을 안장할 수 있는 애초의 여지를 우리가 없애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좀 돼야 되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대전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어쨌든 참 저희 나라가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일이 정말로 너무나 아주 행복하게 저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한 기쁨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한 분 대통령으로 이렇게 내세운 걸로 끝나지 말고 저희들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치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 개정은 물론 이 반드시 반민족 그러한 세력들이 국립묘지에 어떤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안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모든 단체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함께 하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각오입니다. 네, 우리 박규령 지부장 임기가 2018년까지인가요? 예, 금년 그렇죠. 예, 연임하시면 2020년까지 가능하시고. 금년에 어쨌든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에 현충원에서도 네. 시민들한테 네. 작년에 끝내자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으니까 공약을 하셨는데. 예, 공약을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공약을 완수해야 되겠죠. 임기 내에 꼭 좀 예. 법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이순석 그렇게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대전 시민 여러분들은 시민보다 현충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김창룡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유명인사가 됐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다 보면 김창룡 아직도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바람은 우리 시민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네. 저는 그 유족들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유족들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람과 우리 조상이 같이 같이 있는 거 묻혀 있어서 안 싫다. 된다. 네. 빨리 파내달라. 네, 네. 저희들이 캠페인 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항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대전 유성구에 있는데 대전 국립묘지가요. 유성구에 이제 조승래 의원, 네. 또 이상민 의원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본인 임기에 꼭 좀 법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자리 두 분 오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립묘지를 얘기하면 항상 사례를 드는 외국 사례가 있거든요. 프랑스 사례를 많이 예를 들어요. 국립묘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프랑스 국립묘지는 이제 빵테온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성당으로 쓰였다가 있는 곳인데 빵테온인데 빵테온에는 현재 묻혀 계신 분이 27분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빵테온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잇는 분들, 쉽게 말하면 자유평등 박애, 이 공화 정신을 잇는 분들만 안정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도 못 들어갑니다. 드골도 여기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빅토르 위고라든지 에밀 졸라 이렇게 프랑스 정신을 유지하는 분들만 빵테온에 모시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립묘지를 정말 격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더 많은 투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이면은 이제 3.1혁명 100주년이 됩니다. 국립묘지의 친일파를 몰아내고 민족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다 함께 앞장서고 그 앞에 우리 대전지부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